돌아가신 고모부께서 겪으셨던 일이다. 고모부께선 함경북도 원산 주변 어딘가가 고향이신데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어느 놈이고 간에 원산에 들어가려면 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어림도 없었다. 라고 하실 만큼 부자셨다고 한다. 인성도 좋으셔서 북한 정권이 설립되고 지주들을 숙청하는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땅만 반환하는 데에 그쳤고, 고모부께서 쌀집 셋째 놈이라고 하시던 지역 공산당 사람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그런 고모부가 어렸을 때 유독 마을에서 소나 닭, 개가 자주 없어지고 그 주변에 하얗고 고운 털이 발견되어 혹 백호가 산에 사는 게 아닌가 해서 일본 순사에게 토벌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순사 몇 명이랑 사냥꾼, 인근 일본 군대에서 온 군인들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이 산 저 산을 돌며 사냥을 했고 멧돼지랑 곰, 호랑이 2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마을에선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식에 기뻐서 잔치를 열었고 고모부도 고기를 잔뜩 드시고는 배가 불러 고모부의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갔는데 마을 어르신이랑 사냥꾼 대표 그리고 고모부의 아버지가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란다. 그 당시에는 너무 졸려서 제대로 말을 듣지는 못했는데 잡은 범이 그 범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와 발견된 하얀 털 역시 백호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고와 호랑이가 아닌 범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모부는 고모부와 사냥을 다니던 삼촌과 함께 우시장에서 소 1마리를 사서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늦은 밤 길을 오르면서 달구지에 탄 고모부는 보름달을 바라보다 잠이 솔솔 와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삼촌이 고모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 삼촌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덜덜 떠시면서 사냥할 때 쓰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겁에 질린 삼촌의 모습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삼촌이 황급히 손으로 고모부의 입을 막으며 말씀하셨다. 조용히 해라. 큰 소리 내면 너랑 나랑 살아서 못 돌아간다. 그러시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고 계셨다. 젊었을 적에는 홀로 산에 들어가 호랑이, 곰도 곧잘 잡으시던 삼촌의 겁먹은 모습에 막 사춘기에 접어들던 고모부도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꽉 다물고 달구지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삼촌은 총을 장전하고는 여전히 달구지 주변을 맴돌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우시장에서 사온 소 역시도 무언가로부터 공포를 느꼈는지 똥오줌을 지렸다고 한다. 얼만큼 시간이 흘러 어느새 잠이 들었던 고모부가 격한 움직임에 눈을 떠보니
삼촌이 자신을 업고서는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고모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셨다고 한다. 삼촌은 고모부를 아버지에게 넘기면서 소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살아서 왔으면 됐지. 소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오면서 강씨는 못 봤나? 라고 물으셨다. 삼촌은 고모부를 바라보더니 일단 애부터 재우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단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고모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삼촌이 집에 오셨기에 갑자기 그날의 일이 생각나 여쭤봤더니 삼촌이 한숨을 깊게 내쉬시곤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마시고 내뱉기를 수차례 반복하시더니 그날 산길을 다 올라가서는 소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도 본이 자고 있기에 잠시 쉬기로 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약초꾼 강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옷도 엉망이고 망태는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보이지도 않고 한쪽 신도 안 보이고 몸도 엉망이 되어서는 나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에 알고지에 놓인 총을 꺼내서 장전하고 돌아서니 강씨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잠깐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달구지 주변을 보는데, 그래, 그날은 보름달이 떴었지.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 올려다보니 강씨가 나무 위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고, 그런 강씨 위에 새하얀 게 파란 안광을 비추며 날 보고 있더구나. 그래, 확실히 날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든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였어. 그래서 급히 총을 겨누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식은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잠깐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봤는데 그게 없어졌어. 강씨랑 같이. 그래서 널 깨웠는데 그놈의 시선이 느껴졌어. 진득하게 말이야.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바라보던 눈빛. 아니, 그거보다 더했지. 그래서 말하려던 너의 입을 막고 다시 총을 쥐고 달고지 주변을 빙빙 돌았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다행히 손으로 달고지를 덮어서 그게 널 못 봤지 싶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이러다가 너랑 나 둘 다 죽지 싶더구나. 그래서 소를 풀어 반대쪽으로 뛰어가게 하고는 널 업고 냈다 뛰었지. 한참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름 소리가 크게 몇 번 울리더니 사그라지는데 본능적으로 놈이 내 쪽으로 올 거란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더 힘주어 달렸지. 산 중턱을 지나 산을 얼추 빠져나올 때가 돼가는데 뒤에서 강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애절했어.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본 게 범이라는 걸 알았지. 애절한 목소리였지만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더구나. 난 이 산, 저 산 아니며 산군을 잡았으니 벌 받아도 할 말 없지만 넌 아니잖니. 그래서 이악 물고 달렸지. 당시 목소리가 잠잠해지더니 곧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사삭 하고 뒤에서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이젠 틀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너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았지. 다음날 네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저녁에 마루에 서서 산을 보는데 웬 파란 불빛이 일렁이면서 움직이고 있더란다. 도깨비불도 아닌 것이 마을로 내려오기에 이상하다 싶어 화인들이랑 횃불을 켜고 마을을 한 바퀴 돌는데 약초꾼 강씨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범이 집에 와서 애를 잡아갖고 강씨가 낫을 들고 뒤따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을 오르다가 나를 만난 게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강씨랑 강신의 아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은 건 강씨뿐이었어. 계곡 돌무더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반신은 못 찾았어. 그 뒤로 그 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는 다들 돌아서 갔지. 한동안 범이 산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 밤에 말이다. 이 말을 끝으로 삼촌은 입을 굳게 다무셨다고 한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삼촌도 돌아가시고 조용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원산에 주둔하던 부대 일부가 고모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들어갔다. 며칠 뒤 야심한 밤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그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서둘러 떠났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고모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싶어서 흥남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넘어오셨다고 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장산범입니다. 장산범은 특정한 괴담에서 여러 괴담으로 파생된 게 아니라 장산범이라는 주제로 여러 썰, 괴담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본 장산범 괴담 중에 가장 소름 돋고 몰입력이 좋았던 버전입니다. 장산범은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라는 산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한국의 요괴입니다. 요괴. 장산범 이야기들을 보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다뤄지고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괴담에 가깝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흥미로운 소재이긴 한데 저런 게 실제로 있으면 당장 도심에 멧돼지 하나 출몰해도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사람 목소리 따라하고 사람 잡아먹고 그런 괴물이 있다면 만약에 산에서만 저걸 봤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막 도시까지 내려와가지고 쫓아오고 애 이제 잡아먹으려고 데려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여기까지 장산범 괴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